이번에는 디플라이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조인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이제 아주 좋은 리소스가 있는데 RStudio에 보시면 RStudio에서 헬프 보시면 치트시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디플라이에 대한 치트시트도 있고, 제가 이제 이걸 클릭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면서 열리거든요. PDF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는 이제 RStudio 사이트를 바로 가셔도 되는데, 여기 리소스에 이제 치트시트라고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면 RStudio 사이트로 가고, 여기 보면 파이썬 쓸 때 치트시트, 또는 타이디 이밸루에이션 알랭, 딥러닝, 케라스 치트시트, 스트링 어플라이 펑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R 마크다운, 스튜디오, 샤이니, 이렇게 있습니다. 디플라이어는 어딘지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디플라이어는 RStudio에서 여기 있네요. 디플라이어 이렇게 이제 요거를 갖다가 받으셔도 되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더 그전 버전인데 설명하는 데는 차이는 없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B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X1이 만약에 번호 같은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번호가 알파벳으로 A, B, C 돼 있고 여기는 A, B, D가 있습니다. 그리고 X2는 예를 들어 무슨 등수 이렇게 얘기하고, 뭐 X3는 이제 true와 false니까 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는 받았고 B는 F니까 받은 적이 없고 C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 D는 T니까 이제 받았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제 두 개를 합칠 때 이게 두 데이터가 완전히 똑같으면,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게 여기도 다 있으면 그러면 그냥 합치면 되고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죠. 그러니까는 공통적인 이제 번호를 가지고서 두 개를 갖다가 아이디를 가지고서 합치려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는 여기만 있고 어떤 데이터는 여기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프트 조인은 말 그대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공통되는 거는 X1이니까 ABC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레프트 조인이니까 요거는 다 들어가고 D는 여기는 없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X1 여기가 보면 ABC로 돼 있고, 거꾸로 라이트 조인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통되는 변수 중에 A, B, D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 B, D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X2 값은 없죠. 여기에 C에 대한 값이 없었으니까. 이너 조인은 교집합 같은 거라서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 이 경우에는 A, B가 되겠죠. 그것만 하는 거고, 풀 조인은 합집합 같은 겁니다.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건 다 합친다. 그러니까 값이 없는 거는 그냥 NA 값으로 비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A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아이고, X1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X1이라는 변수는 A, B, C라는 값을 가졌고, X2라는 게 있는데, X2는 1, 2, 3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 이제 보면은, A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인데, 자동적으로 이 ABC가 팩터로 됩니다. 근데 이제 레벨이 ABC거든요. 제가 B를 만들어 놓고서 제가 한번 다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B는 이제 똑같이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X3이고, 요거는 true,
false, true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B도 했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겹치는 게 x1이 겹치니까 x1을 기준으로 두 개를 합치게 되는데,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 A에서는 x1이 팩터이고 레벨이 A, B, C인데 B에서는 똑같이 이제 같이 팩터인데 여기 A, B, D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A, B, D가 되니까 서로 두 개가 레벨이 다른, 그러니까는 집합이 다른 두 팩터를 합치게 돼서 이럴 때는 약간 에러 메시지 비슷하게 할 수는 있는데 에러 메시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저희가 이제 A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어떻게 생겼나? A는 이렇게 생겼죠. B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A, B, C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레프트 조인이다. 그러면 A하고 B를 합치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은 X1이다 하면, 지금 이제 요걸 기준하니까 X1에는 A, B, C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합쳐지긴 했는데 뭔가 이제 워닝이 나옵니다. 이게 두 개가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문자를 갖다 받을 때 이걸 갖다가 팩터로 인식하게 되면 이런 가끔은 이제 불리한 점이 있어서 이때는 조건을 하나 주면 좋은데, 스트링 에즈 팩터를면 스트링을 무조건 팩터로 하는 걸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런 조건을 붙여주면, 한번 이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를 읽어보면 이게 팩터가 아니라 그냥 캐릭터가 됩니다. B도 그냥 캐릭터가 되고요. 두 개를 합치면 이때는 이제 불만이, 워닝이 없습니다. 그냥 A, B, C 이렇게 되고, 이제 요게 A고 요게 B인데 A, B, C는 다 있으니까 X2는 다 있고 X3는 C 값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NA 값으로 해서 없는 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 이제 라이트 조인트 해볼까요? 라이트 조인에 A, B, by는 X1. 그럼 요번에는 A, B, D가 되겠죠. 이너 조인은 교집합을 했죠. 그럼 교집합이 나오고, 풀 조인은 가면 다 합쳐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핑해서 이걸 갖다 한번 해보고 이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차차 필요할 때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그런 이제 코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셋인데 조금 다른 게 이제 요거는 이제 변수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x1, x2, x1, x2 같고, BC는 요거랑 요거랑 같은데 A는 여기만 있고 요 행이죠. 요거 D는 여기만 있는 경우죠. 그래도 이것도 보면 직관적으로는 보시면 그냥 같습니다. 내용이. 인터섹트면 교집합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있는 것만 고른다. 또 이제 합집합이면 두 개 합쳐서 한다. set difference는 y에서 g를 빼면, 여기서 이걸 빼면 bc가 없어지니까 그것만 남는다. 그런 거니까 이제 뭐 그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떤 합칠 때, 두 데이터베이스를 합칠 때 예를 들어 2017년도 데이터하고 2018년도 데이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그냥 두 개를 갖다가 연달아서 붙이면 된다. 그러면 바인드 로우즈를 이용하면 되고, 옆으로 붙인다. 그러면 바인드 칼럼즈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옆으로 그냥 붙이게 되면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x2로 하고 예를 들어 A, B를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A하고 B가 X1, X2, X2 똑같죠? 그냥 두 개가 예를 들어 이건 2017년 데이터, 이건 2018년 데이터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그냥 위아래로 붙이면 되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바인드 로우즈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행을 따라서 붙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럴 때 그냥 두 개만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두 개가 그냥 위아래로 붙었습니다. 별다르게 컴플레인 안 하고요. 이제 칼럼으로 붙일 때는 이게 옆으로 붙일 때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x1, x2 이런데 예를 들어 요게 x5다. 근데 이때는 뭐로 갈까요? 뭐 21, 20, 1, 30이다. 이렇게 되면 A는 x1, x2가 되고 콤마가 빠졌습니다. B 됐고 그럼 B를 다시 읽어보면 A는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그냥 x5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옆에다. 그러면 이때는 bind calls A, B. 그럼 요번에는 칼럼 아이작에 이렇게 붙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었고요. 요번 엑서사이즈는 특별한 건 아니어서 그냥 이 코드를 설명할 수 있냐 이런 건데 혹시 잠깐만 멈추시고 한번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설명을 한다면 임포트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행을 필터니까 행을 구하는 건데 에듀케이션이 0에서 5년인 사람만 고르고 그걸 나이에 따라서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에이지 센터링이라는 변수를 새로 만드는데 에이지마다 그 에이지 나이의 평균을 빼서 에이지 센터링 변수를 만들고 그래서 칼럼은 에듀케이션 에이지 센터링을 뽑아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하면은 세 가지 뽑아서 요것만 0에서 5년만 선택하고 나이는 오름차순으로 하고 에이지 센터링 값은 이렇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파이프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데이터 프레임을 좀 만들고 뭐 이런 조인을 한번 해보시는 연습을 많이 해놨는데 바로 제가 직전에 했으니까 그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거는 한번 스스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